자, 다시 한번 가보면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지금 이문학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그래서 빨간 공은 절대로 행위자일 수가 없는 이유를 잘 설명을 해놨죠. 움직일 수만 있을 뿐 움직이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가보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나와. 내가 항상 내가를 하면 되죠. 제가. 네. 제가 쓰는 말이 예상했던 대로. 그래서 맨날 이런 말 쓰거든. 예상했던 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라는 말 써. 이걸 왜 내가 강조를 할까? 우리는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 읽으면서, 추론하면서, 아,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두 가지 정도,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놨는데, 아, 역시 이런 거 나오네. 하면서 읽어야지 문제를 지배하면서 푸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보니까, 리드의 관점에서 보면, 관찰의 범위 내에서의 행위자는 오직 인간뿐이다. 이 관찰의 범위 내에서라는 말을 왜 썼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것도 보면 나중에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일단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뭔가 경험론자라 그랬으니까 그거랑 연관이 될 것 같지. 여기까지는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어. 근데 이런 거를 평가원은 절대로 흘리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교육청에서 나온 거지만 그걸 되게 반영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생각을 좀 해보자고. 하지만 지금 알 수 있는 건 경험론자이기 때문에 관찰의 범위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한 문장 안에 개념어 또 나오죠. 그래서 리드는 경험론자였다라는 말이 나오면 맞는 말이겠죠. 물론 그런 단순한 선지 딱 하나만 묻는 문제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낚시라는 건 충분히 나올 수 있겠지. 한 문장 안에 개념어 제시. 리드는 경험론자이다 하면 맞는 말이겠죠. 보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흰 공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 이거 말이 좀 이상하죠. 움직이게 하기 위해 빨간 공을 굴렸고 흰 공이 움직였다면 그 사람은 행위자이고 흰 공이 움직인 것은 결과에 해당한다. 아, 행위자가 원인이고 결과 움직였으니까 그건 결과라고 본 거야. 아까 빨간 공이 흰 공을 움직이게 했다. 이거는 아니라 그랬는데 그거는 인과관계가 없다 그랬는데 그런 건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사람이 이렇게 개입이 돼. 행위자가 있어. 그러면 얘는 움직인 거의 결과고 아까 행위자가 원인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원인이겠지. 어떤 차이인지 조금 알아들으실 수 있을까요? 이거 약간 애매했을 수 있는데 빨간 공만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얘는 행위자가 아닌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흰공의 상태를 변화할 수는 있지만 변화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 그게 변하지 않을 수 있게 만든다. 뭐라 해야 되죠? 하여튼 그러니까 안 변화하도록 할 수는 없다 이거지. 무조건 변한다 이거야. 근데 행위자는 흰공을 안 움직이게 할 수도 있고 움직이게 할 수도 있어. 얘가 공을 굴리면 움직이는 걸 거고 안 굴리면 안 움직이는 거겠죠. 그래서 행위자가 결과를 만든다 이거지. 리드는 이와 같이 결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양면적 능력을 발휘해야 하며 말이 되게 어려운데 이거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양면적 능력을 발휘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요거를 잘 이해를 해보죠. 아까 뭐였냐면 변화를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이건 뭐야? 그냥 그대로 지금 행위자가 변화를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어야 한다. 이거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결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일단 지금 이 예시에서 보면은 변화를 만든다. 변화를 뭐 전 조절한다고 얘기를 할까요? 변화를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고 이 예시에서는 변화를 만드는 거지만 그 다음에 행위자의 의욕이 항상적으로 결합해야 한다고 봤다. 항상적이란 말은 휴미 쓴 말인데 니드가 이 얘기를 한 거 보니까 뭔가 이어지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의욕이라는 얘기를 또 합니다. 우리가 의욕이 있다, 의욕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뭔가 느낌이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그 본질적인 뜻은 같겠죠. 보니까 행위자가 변화를 이제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뭐 조절을 해서 뭐 만들든 안 만들든 할 수 있어야 되고 의욕이 항상적으로 결합해야 한다. 이 항상적으로라는 말이 뭐였냐면 우리 아까 돌아가 볼까요? 음, 항상적 결합이란 비슷한 상황에서 같은 식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 비슷한 상황에서 같은 방식으로 결합해서 같은 식의 결과를 내는. 즉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의욕이 항상적으로 결합한다는 말을 나만의 말로 바꾸자면 이런 거야. 내가 뭔가 공을 굴리겠다고 했어. 그래서 빨간 공을 굴려가지고 흰 공을 움직였어. 근데 앞에 보라색 공이 놓이니까 공을 굴리겠다 의욕이 있었는데 공을 안 굴렸어. 이건 이상하잖아. 내가 공을 굴리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항상적으로 결합해야 한다는 것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빨간 공을 굴리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빨간 공을 굴려서 흰 공을 움직였다면 그게 보라색 공으로 바뀔지라도 공을 굴려야 된다는 얘기지. 왜? 나는 공을 굴리기로 의욕을 가졌으니까. 항상적이란 말이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비슷한 상황이라면 항상 결과를 똑같이 만들어야 된다 이거 비슷하게 똑같다고 하는데 유사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게 의욕이 항상적으로 결합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웠을 수 있어서 약간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리드는 의욕이 정신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보았다. 이건 의욕을 이제 정신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봤다는 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정신에서 의욕이라는 게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린 거지. 내가 의욕을 가지기로 마음을 먹으면 의욕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걸 이제 정신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앞의 내용을 잘 읽었으면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겠죠. 여기 이제 뒷부분이니까 지우고. 그래서 이 문단이 이 문단이 아니고 이 파트가 일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게 조금 길어서 제가 나눠놨는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뭐 어떤 느낌인지는 대충 아실 거예요. 의욕이 항상적으로 결합한다. 여기만 조금 잘 이해한다면. 그래서 그렇게 되고 여기 앞에 한 거고 이와 관련해 결과를 발생시킨 양면적 능력의 발휘에 결합한 의욕이 또 다른 양면적 능력의 발휘로 나타난 것이며 그것은 또 다른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 문장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비교적 쉬웠지만 하나의 문장 때문에 학생들이 체력적으로 지친 상태에서 혼란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총평해서 그렇게 말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한번 좀 잘 뜯어봐야 될 거예요, 아마. 보면은 결과를 발생시키는 양면적 능력의 발휘에 결합한 의욕이라고 그랬는데 양면적 능력의 발휘가 뭐야? 얘가 의욕인 거죠. 변화를 만들고자 양면적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게 의욕이죠. 자, 다시 이 밑에서 좀 해볼까요? 양면적 능력 이게 아까 변화를 만들고 안 만들고 이런 거였는데 얘를 발휘하려면 이거는 의욕이 필요하겠지. 그죠? 이거는 당연한 거잖아. 우리 아까 읽었던 대로라면. 의욕이 필요할 텐데 거기에 결합하는 의욕.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의욕을 갖기 위해서 그 앞에 의욕이 있는데 의욕을 갖기 위해서 의욕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어떤 느낌이 좀 오시나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양면적 능력의 발휘. 이것도 의욕에 대한 얘기잖아. 그것은 또 다른 의욕을 필요로 한다. 즉 뭐냐면 이제 이거 첫 이 뭐라고 하나요, 이거를. 첫 구절. 요것만 제대로 이해했으면 되게 편했는데,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거. 의욕을 가지려면 의욕이 있어야 돼. 왜? 의욕을 가지는 의욕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의욕이라는 것도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먹기 위한 의욕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의욕을 가지기 위한 의욕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건 뭐야? 의욕을 가지기 위한 의욕을 또 얘를 가지기 위한 의욕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거 좀 재미없어도 뭐 재미가 없는 게 아니고 좀 지루해도 한번 보세요. 그 의욕을 가지기 위한 의욕을 또 가져야 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가면 언제 끝나? 이게 안 끝난다는 거야. 이게 그 무한정 반복되는 그런 느낌인 거겠죠.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 글에도 써놨는데 이런 거 있지. 그 무슨 얘기 하다가 너는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야?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 이렇게 물어봤더니만 대답하는 게 뭐냐면 갑자기 엉뚱한 소리 하면서 B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야? 라고 물어본 이유가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 이 똑같고 뭐야? 라고 물어본 이유가 뭐야?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A가 다시 대답하기를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야? 라고 물어본 이유가 뭐야? 라고 물어본 이유가 뭐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되게 코미디 같죠? 근데 지금 딱 얘기하고 있는 게 딱 이거라고. 의욕을 위해서. 의욕이라는 건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먹기 위한 의욕이 필요할 거야. 근데 그 의욕은 또 다른 의욕으로부터 나와야 될 거고 그 의욕은 또 다른 의욕으로부터 나와야 될 거야. 이건 어디로 가야 되냐고. 무한 반복이라 이거죠. 이런 장난 되게 많이 쳤었는데 하여튼 이 느낌을 떠올렸으면 저는 이게 바로 떠올랐거든요. 어릴 때 이런 장난 많이 쳤어가지고. 그래서 무한반복에 대한 얘기를 조금 떠올렸으면 잘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저것만 제대로 이해했으면 그냥 끝나는 거였어. 얘 그냥 한마디로 바꾸면 뭐야? 그냥 무한반복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 무한반복의 뭐라고 할까요? 어, 수레바퀴? 뭐 수레바퀴가 아니면 뭐라 하죠 그거를? 사이클. 무한반복의 사이클에 빠진다고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런 주장이 있을 수 있는데 니드가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한번 보자고. 의욕과 같은 정신의 내재적 활동은 행위자의 양면적 능력의 발휘인 의욕을 일으킴과 그것의 결과인 의욕 자체를 구별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았다. 일단 이거는 우리가 아까 이해했으니까 얘는 빼. 양면적 능력의 발휘가 의욕으로 이어진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얘 일단 빼고 말이 어려우니까 생각을 해봐. 의욕을 일으킨 것과 그 의욕을 일으켜서 그렇게 나온 그 결과로 나온 의욕 자체는 구별할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의욕이 의욕으로 이어진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지, 이건. 그 다음에 그 의욕은 또 이어지고.
근데 이 연결관계 자체를 없애버린 거야. 그냥 의혹은 의혹이야. 그래서 뭐 의혹을 가졌으면 그걸로 끝. 이렇게 돼버린 거라. 다시 이거 되게 중요했어요. 우리가 지금 보는 게 뭐였냐면 의욕을 가지기 위해 의욕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먹기 위한 의욕이 있었을 거고 얘도 마음이기 때문에 이걸 위한 의욕이 또 있었을 거고 얘를 위한 의욕이 또 있었을 거라고 이런 식으로 무한 반복을 했는데 리드는 그걸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의욕을 일으키는 것과 거기에 따라서 의욕이 실제로 생기죠. 그거를 구별을 안 했다고. 즉 뭐냐면 이 화살표 의욕 다음에 그걸 만든 의욕 이 의욕을 만든 그 다음 의욕 그 전에 그 의욕 그 전에 의욕 이런 식으로 가는 이 연결관계 이 화살표들을 다 부숴버린 거야. 그냥 의욕은 의욕 의욕 이꼴 의욕 그냥 의욕은 의욕이지 뭐.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럼으로써 해결을 한 거지. 어떤 느낌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파트만 조금 잘 이해를 했으면 정말 괜찮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간 또 흥분을 했는데 이게 너무 중요했어가지고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느라고 또 약간 진정을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번 더 정리를 해줘요. 그래서 이는 의욕을 일으킴의 경우에는 행위자의 능력 발휘 자체가 의욕이므로 그러니까 능력 발휘를 해서 의욕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능력 발휘가 의욕으로 이어진다. 이게 아니라 능력 발휘 이꼴 의욕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냥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또 다른 의욕이 필요가 없는 거야. 이 부정어 되게 중요하게 필요하지 않다는 거. 이 문장까지 읽으면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능력 발휘가 의욕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능력 발휘 자체가 의욕이다. 능력 발휘 이꼴 의욕. 이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화살표, 이 연결관계를 애초에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렇게 해서 해결을 했어요. 이 첫 번째 반론 요것만 이해했으면 정말 이 질문 쉬웠어. 두 번째는 간단해요. 이거는 그냥 보면 알 수 있어요. 의혹과 사건이 항상적으로 결합한다면 리드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리드는 항상적으로 결합을 한다 했어. 그러면 사건의 원인이 행위자가 아니고 의혹이면 어때? 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어. 근데 그럼 리드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무슨 항상적 결합 가지고 인과의 필연성을 무조건 인과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어? 없겠죠. 왜? 아까까지 얘기하던 게 그거니까. 인과의 필연성에는 인과관계가 있기 위해서는 항상적 결합도 있고 뭐도 있고 다 했는데 반드시 행위자가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야. 근데 이 의혹은 뭐예요? 의혹이 항상적으로 결합한다고 해서 항상적 결합 이것만 가지고 인과관계를 따지겠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우리가 읽은 내용을 애초에 이해를 못하고 이런 반론을 한다는 거죠. 만약에 반론을 한다면. 반론이 가능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런 반론이 나온다면 이 앞에 나왔던 내용이랑 매칭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 무슨 인과관계가 있어? 라고 자신의 이론을 뒷받침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어려웠어가지고 여기서 아마 많이들 약간 내정지가 와가지고 더 못 읽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느낌입니다. 두 번째는 되게 쉬웠어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맨날 얘기하던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기. 왜? 이 앞에서 그 얘기 다 했거든.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 여러 조건이 있다고 그랬는데 얘만 가지고 어떻게 필연성을 따져? 이렇게 돼버린 거고 이 의욕을 가지는 그거 의욕을 가지기 위한 의욕을 가지기 위한 의욕을 가지기 위한 의욕 점점점점 해가지고 무한대로 가는 거 그거를 이 연결고리 자체를 끊어버리고 능력 발휘하는 것 자체가 의욕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거를 해결했다 이거지. 그래서 이 부분만 짚었으면 되게 간단했습니다. 제가 지금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비슷한 얘기를 벌써 세네 번이나 했어요. 이건 뭐 제 수업 방식의 특징인데 알게 모르게 계속 반복해서 이해를 시키는 쪽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읽다 보면 이해가 될 거거든. 우리의 목표는요, 목적이 아니고 목표는 시험장에서 이거를 읽고 제가 방금 한 것처럼 나만의 말로 이걸 다 이해를 한 다음에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거를 그냥 글자 그대로 읽은 다음에 그런가 하고 넘어가면 결국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 지문으로 돌아왔다가 문제로 갔다가 다시 교환하고 또 지문 왔다가 나만의 말로 이해하고 이해한 다음에 그냥 그것만 딱 기억을 해버리는 거야. 이거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한반복의 문제가 있었다 이거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면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요 문단이 중요해서 제가 강조를 좀 했는데 요거를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요 다음 문단 하고 나서 요 다음 문단 쉬워요. 요 다음 문단 하고 나서 문제를 푸는 거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